안녕하십니까. 기아타 해보자 장미 투쟁에 연대오신 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당 서울시장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이선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춥은 날씨에도 연대를 위해서 이렇게 서울 외곽까지 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현대차 앞에 저 알바키즈테는 저 용역들은 정말 끝내기네요. 우리는 더 끝내기해야겠죠.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 기대의 승리를 끝마치려면 더욱더 끝내기고 더욱더 조직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이가 있겠습니다. 일이 다 일어나 계시네요. 이 땅의 노동자 민주를 위해서 어쩌다시 현대 열사님들을 위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국방 영원한 투쟁의 노래, 노동자 민중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지만 그래도 구원을 외치는 게 좋겠죠. 내부고발자 투쟁 10년 정의선은 작성하라. 알바키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협조경찰선을 작성하라. 정의선은 내부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속도부터는 대기업의 탑수 인노를 그만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터뷰는 임태희 동지의 이제 짧은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임태희는 제가 죄송합니까? 이름이 내리는 대상 같아요. 일상이상 하루 대상자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직구하면서 문제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협의해도 2명, 3명, 5명씩 집으로 부자하지 못하고 그것도 부자예요. 이거를 보면서 장미정부도 12년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이것들이 알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며칠 전에 유월장 하나라는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유월장 하나 지금 평소에 편한 길과 편한 인생을 지켜본 적이 없다네. 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운명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과 고난의 삶을 결코 나아간 적이 없다네. 그의 삶 자체는 온통 죽음의 삶이라네. 그는 평생을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죽음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거듭할 수 있었던 때들의 온갖 폭력과 위협에도 자신의 뜻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네.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많이 배우셨고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
많이 깨달았고 저 가난과 고통 속에 태어나는 저 거대한 인류들을 평생을 거쳐 배우고 가르치고 이 세상에 남겼다네. 이 땅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운명의 짐까지 얻어들어주고 이 땅의 해방의 길에 놓인 온갖 장애물들을 함께 벗어내며 이 땅의 진정한 인간 해방의 길에 온갖 도전과 학습 속에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바로 이것들을 직접 실천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이루고자 노력했다네. 그는 평생 편한 길과 편한 인생을 결코 지켜본 적이 없다네. 그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운명이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의 길과 고난의 삶을 결코 마다한 적이 없다네. 그는 항상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며 믿으며 그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저 위대한 혁명가업들을 수행하며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진정한 해방 세상이 이루길 그는 오늘 거리에서 유언장 하나 두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그 해고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사회적 모순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동지요, 정리동지 해고 문제도 바로 이 땅의 그 사회적 모순들이 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모순들, 해고자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당대 노동자들이 백지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지만 우리 당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못할 때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못 오면 그 다음 또 다른 세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에서 나오는 우고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고위산. 또 엄청난 말인데요. 우리가 항상 우고위산의 중심으로 관리 정치에 설계하면서 반드시 이 해고 주민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시고 또 세운 농가도 해방노동단에서 박민정과 함께 정말 좋은 인생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동지의 멋진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고자라는 것은 이태희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모순이 튀어나오는 하나의 복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행식입니다. 네! 현대기업처 영역들한테 비오시라고 주면서 시켜라. 돈도 많이 줘. 며칠 전에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말인가 뭔가 모르겠다. 조선일보는 물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만 기사를 쓰려면은 양쪽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해고자가 10년 동안 여기서 왜 투쟁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쓰고 현대기아차 입장도 쓰고 교초경찰 교초구청 입장도 쓰라. 알겠나 이 조선일보 기자야. 내가 저번주에 집회 못 왔습니다. 집회 못 왔는데 왜 못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고자가 생기고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모두 다 우리 한국 사회 재벌 문제 때문입니다. 재벌 때문에 양극화도 심해지고 해고자도 생기고 노동자들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서초구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은 최고의 재벌인 삼성 앞에 가서 4시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하면서 복도 무기한 것입니다. 서초구에 삼성과 경제 본사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법원단으로는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이 재벌과 법원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서민과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게 대법원은 박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전력의 전반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암기되어 있습니다. 재벌들을 해치하지 않고는 노동자 민중은 항상 해고되고 업신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사회와 공동체가 무너져도 된다는 이런 부류. 또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와 사회가 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0사람 중 3사람은
자기 개인을 정당하게 해서 삽니다. 공동체와 사회는 죽거나 말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거나 그러나 10사람 중 7명은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공동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망하지 않고 굴러갑니다. 특히 먼저 말했던 세 사람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주로 강남 서초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 사는 시민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강남 서초에 사기꾼이 3곳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초 강남 사람들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시민으로서 60년을 넘게 살면서 오만 정부, 오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최고의 수장인 한덕수라는 작자는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 맞죠? 이래 물었습니다. 한덕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말입니다. 저 말을 듣고 있으니 참 나라를 팔아먹는 이유도 여러 가지구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책임을 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물이 독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의 세금으로 독성물을 뿌리는 일본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어도 10명 중 3사람은 이놈의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게 한국 민중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10명 중 7명은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발 좀 똑바로 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서울, 대한민국, 이 세계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기후위기, 경제위기, 물가, 인생의 위기, 해양과 안전, 그리고 생명의 위기까지. 그렇다나 우리가 위기가 아닌 게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위기는, 이 기후위기는, 안전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는 이 정부가, 이 자본이, 대기업이 이 재벌체제, 한국사의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한국사의 자본주의 체제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초구에 건물을 두고 있는 누구죠? 삼성, 현대, 이런 재벌 중에 대재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적인 그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을 해고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동자를 투입하고 안전인력도 없이 중대 재해를 저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오염을 배출하며 ESG 경영이라는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들, 그것을 만든 주범, 이 우리가 경험하는 생활의 위기, 그리고 우리가 박미 동지가 이 길에서 투쟁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만들어낸 것을, 그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재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박미 동지가 이 현대에 맞서서 하는 투쟁은 이 현대라는 거대한 재벌,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 최정점에 있는 저 자본을 상대로 주재하는 것은 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는, 전역하는, 뒤엎는 이 한국을,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계를 더 살기 좋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투쟁의 한 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발언을 해주실 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시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들 상으로 말랑팀의 원오천위원장 네! 예! 구독이야! 존경하는
서쪽을 지나고 계시는 양곡사업을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도둑 잡아주십시오.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 불공정 판매로 소비자 돈 빼먹는 도둑놈 현대기아차. 그리고 그거 잘못했다고 다른 말 했더니 직원을 해고하고 그 말 맞겠다고 회사 돈 들어가면서 요역 써서 입을 바꾸이는 정의선. 그리고 정의선이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고유지를 빼앗아서 요역들한테 주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서초군청과 서초경찰서 그리고 모두가 구독료로 광고비로 돈 받아먹고 이한 주변에다가 이렇게 다른 말하는 방지 이동지를 불판거리고 보석밖에 안 한다고 허위 보도라는 조선일보 이 조선놈들 시민 여러분, 서초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이 사건을 지나고 있는 시민 여러분 꼭 이 조선놈 잡아주십시오. 저도 이 도둑놈 잡는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호텔 해고자 김난희입니다. 제가 자진해서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세종호텔은 작은 기업이지만 정의선과 못지않은 욕심꾸러기 김영건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김영건 하면 딱히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호텔도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김영건은 사학 재벌입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의 수익사업체로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가 있는 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선과 같은 재벌과 같은 통속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타파를 봤습니다. 정의선에 대한 현대기아차 자동차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사람을 세우고 인건비가 나가게 하고 회사 이미지 깎아먹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재벌들은 자기 자존심만 쓰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약자들을 짓밟으려고 하지 약자들을 이해하는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정부에 사는데요. 좀 길이 멀어도 여기에 오는 이유는 저희 세종호텔은 13명이 함께 싸우고 있어도 힘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미희 동지 혼자 싸우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11년째 싸우고 있다는 소식에 제 마음 한 조각을 보태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종호텔 싸움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 사회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호텔 하니까 하나 일화가 떠오릅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지금은 조금 멀어졌지만 했는데요. 학생운동을 할 때 세종대 이제 홍보문을 붙이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간담회가 민주노총 건물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더니 딱 경기노동자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노동조합 하는데 이런 거는 여기 붙이지 마라. 그걸 보고 딱 깨달았습니다. 아, 세종과학재단은 이런 놈들이구나. 얼마나 판내에서부터 철저하게 이제 그런 민주적인 운동들을 탄압하고 억압해가고 있을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세종 자본은 정말 악랄하다고 저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저 이전에 2021년인가 코로나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악랄한 자본과 싸우면서 끝까지 투쟁하시는 세종호텔 동지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름이 박건영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세계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경찰이 마약을 거래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경찰이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경찰이 안 와서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보면서 경찰이 자신의 보면의 모습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오늘 다행히 경찰이 안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아마 경찰이 오늘처럼 안 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겠죠. 근데 사실은 아까 한 분이 도둑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도둑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경찰인데 사실은 지금 경찰이 지금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다들 저도 사실은 그런 답답함도, 개인적인 답답함도 있어서 여기에 함께 했고요. 또 그런 것과 또 저도 여기 다른 분들이 아까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재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문제가 큰 문제로 어찌 보면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재벌이 힘이 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수단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재벌과의 싸움이라는 저희의 돈인데, 우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나름대로 저도 많이 느끼거나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강민님과 연대 끈을 놓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국 사거리, 이 선대기합 자체 현장은 정말 이 대한민국 한국사의 모습들이 첨예하게 정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연대 오신 연대단 동지들도 함께 계속해서 이 박미동지 투쟁에 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박미동지의 투쟁을 주변에, 그리고 주변 단체 아니면 주변 공동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단체에서 한번 연대를 와주실 수 있도록 집회에도 오시고 동성장에도 오시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박미 동지 마지막 마무리 발언 있으실까요? 네, 박미 동지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비가 조금 올 줄 알았는데 조용히 비가 내리고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멀리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날마다 내 표현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그를 많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동지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지한테 오늘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정보관이 와서 오늘 일몰이 6시 40 몇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 40 몇 분 전에 우리가 여기 안전지대를 나가달라 그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안전지대에서 물론 일일만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평소에는 안전지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집회하는 날 말고는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말고는 저희들은 안전지대에 오지 않고 저희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커피도 켜고 때로는 발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회 장소를 알박기 집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대에서 집회를 못하게 차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장소를 알박기 집회가 차지했는데 서초경찰서에서는 설령 알박기 집회 아니지만 집회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분리조치해야 됩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지대로 쫓겨와서 저희들 집회 물품을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집회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일몰 후에 일주일 전까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 집회 금지 통보한 이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에서 지금 이걸 과연 모르고 그러는지 알면서도 밀어붙이는지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과는 정보를 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바로바로 그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와 무관한 냄비 등 식사, 식집 도구 등의 집기류를 불법 적치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왕복 주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음주 가무 및 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집회장 있을 때 술을 먹을 수 있는 주는자도 있었고 겨울에 추울 때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남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이쪽으로 오면서 버리고 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가스레인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어. 한여름에 여기 열기가 거의 50도씩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감히 불을 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집회 금지 통보의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적어놓고요. 또 난 지침을 한 겁니다. 집회하면서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다 드러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무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왕복구차 도로를 횡단했다. 왕복구차는 저기서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동지들한테도 처음 올 때부터 절대로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무단횡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두가무를 했답니다. 조선일보에서 인터넷 기사에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건 냈습니다. 춤을 추면 엄두가무니까 답답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춤추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동 아니면 학교 대학가에 가면 음악 나오면 그게 그냥 맞춰서 춤춥니다. 그때도 이 스피커에 우리가 항상 그 투쟁의 열기 있는 음악도 있지만 즐거운 음악도 있습니다. 또 그 음악 나오면은 몸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엄두가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전지대에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두가무를 했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또 뭔가 하면은 6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77건의 112 신고 접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루에 6건씩, 90건씩이라도 경찰한테 112 신고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112 신고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그 미친 짓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 중요합니까? 그것이 이유가 있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112 신고 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놈 저놈 다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경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악이 시끄럽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우리는 6시 40분에 다 꺼졌습니다. 팩스를 했는데 신고된 시간이 7시 3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112 신고 건수가 중요합니까?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에서 연대자가 엄두의 힘을 받았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엄두의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앞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회하는 자기 스피커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엄두의 힘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안전지대 여기서 같이 집회하다가 엄두의심을 받는 것처럼 아니라고 해도 마치 조선일보에서는 그대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서초 경찰입니다. 분명히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 통보를 한다면은 저는 사실 그런 거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경찰에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범죄 통보를 하는 마치 현대에서 조선일보로 넘겨주면 조선일보에서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기사 쓰는 것처럼 또 그 기사를 보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걸 보고서는 이 경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현대차의 알바시 집회 정말 유명합니다. 저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와서 저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사파에 나온 저 젊은이는 저희를 하다가 회의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부 제보를 하고 자기는 저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현대라는 이 거대기업이 젊은이들 인력을 또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집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집회는 제가 세종 호텔에 가면 물론 집회하는 총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집회도 즐겁다.
즐거우니까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상은 대성호텔보다 더 많이 사실 청이나 경찰 또 직접적인 용역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동지들이 여기에 현대차 앞에 찾아와서 같이 연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 되고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동지들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한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약속 동지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시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저도 그 조선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그냥 영상도 용역 카메라에서 찍힌 그 영상이고 참 보니까 그냥 이게 딱 현대기아차에서 광고 준 거다 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서초경찰서였습니다. 이것도 서초경찰서도 딱 현대기아차한테 광고를 받은 건가 뭘 받은 건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투쟁 오늘 집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가 부르면서 오늘 투쟁을 오늘 집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